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고금리와 세금 영향으로 이제 침체됐던 오피스텔 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 이하로 제한됐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실수요자들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 어떤 물건에 주목해야 될까요?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어려운 고민도 시원시원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매주 3시에 찾아오는 이윤환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인데요. 자, 뭐 간단한 피서 계획도 세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북한산 계곡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점심 식사를 예약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이야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완전히 대목입니다. 식당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피서라는 부분으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 이 부동산의 이 좀 복잡한 상황, 좀 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피서처럼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는가 한다면 바로 이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아주 쿨하게 해결을 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 에어컨 찬바람을 훅 쐬는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고민들 질문을 주신다면 정말 유쾌하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고민이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면 무더위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오프라인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설명 들어볼게요. 자, 그래요. 세미나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편하게 시청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좋은 많은 것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가 나한테 정말 잘 맞는다고 한다면 손쉽게 이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말 나하고 똑같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고민만큼은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줘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갖고 계신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짓는 시간, 세미나를 통해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6.17 대출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좀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이 위축되면서 아파트 시장, 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거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도 오히려 점점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덥다고 움츠려서 그냥 집에만 있는 것보다도 일단은 좀 활동적인 부분으로 나서서 세미나에 참여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플러스 정말 투자에 대한 것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은 좋은 피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덥고 습하고 그리고 규제가 타이트해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은 멈출 수 없겠죠. 사실 규제가 타이트하다고 해도 집을 못 사게 막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잘 집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한 대책인 거니까요. 이런
고민들 잘 한번 해결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 또 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가 모두 6억 원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당장 이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서울의 재건축 지역 조합원들과 또 건설사들 이런 데서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주를 해야 하는 분들은 이 고민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자, 그래요.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아주 고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6억인데요. 그마저도 주택이 있는 분들에는 또 전면 대출이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주비인데, 자, 이주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이주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심해졌어요. 일단 기본 이주비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추가 이주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이주비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담보자금을 통해서 이제 기본 이주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건데, 일단은 기본 이주비 같은 경우에 이 6월 27일 대출 규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돼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 그 집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도가 6억까지인 거고, 2주택 이상 이 집 말고 다른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주비가 전면 안 되는, 그렇게 되면은 추가 이주비는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추가 이주를 얻을 수는 있겠네라고 하지만 금리 자체가 틀립니다. 한 2~3%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고금리로 추가 이주비라는 대출을 쓸 경우에 이제 부담이라는 게 크거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조금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관리 처분이 돼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이주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세를 하든 집을 사서 가든 6억이라는 것도 턱도 없지만은 어쨌든 전면 나오지도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그런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생겨날 거고, 또 세입자가 있는 분들한테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주해서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줄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과연 수월하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국회에 국민청원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동의청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한 달 내 30일 내에 5만 건의 청원서가 동의를 한다. 5만 건에 한다라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저기 하니까요. 지금 오늘부로 해서 12,500명이 이제 동의를 했어요. 이제 이 정도 추세라면 이제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을 거쳐서 5만 정도가 채워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서둘러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당면한 좀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빨리 동참을 해가지고 정말 이주비 이 대책만큼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또 이사를 목적으로 또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국민청원에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약간의 변화는 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점은 어쨌든 이제 6일 다음 달 6일 이후에 국민청원을 받아들여져서 또 어떤 식으로 이 집에 대한 부분은 좀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뉴스를 통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 청원 서명에 일단 5만 명이 동의를 한다면 이주 대책 방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 다음 달 6일 이후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지만요. 또 더 깊은 이야기, 또 넓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세미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참석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7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인근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 해결 하나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도중에 또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같은 번호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는 주택이 2개 있는데요. 네. 이번에 주택 하나를 더 추가 구입하려니까 어.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좀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강서구 등촌동에 주공 5단지 24평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우성 2차 17평이 있는데 이건 전세를 다 주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수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시흥 우성 2차를 딸한테 좀 주려고 하는데 이게 직거래 방식이 나을지 증여 방식이 나을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전망이 좋지 않으면 그냥 증여 말고 매도하는 게 나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곳이 각각 시흥시와 강서구에 있는데 일단 시흥시에 있는 거는 자녀분께 증여를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방식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고 만약에 여기 전망이 별로라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곳은 어디이실까요? 그거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시는데 나머지 강서구도 매도를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2주택을 갖고 있는데 2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를 추가 구입하려니까 일단 취득세가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2주택제부터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제 취득을 할 때부터 중과가 되는 거예요. 8%로.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매입하시려는 게 조정 대상 구역은 아니고 비조정 대상 구역에 하려다 보니까 세 채째 살려니까 취득세가 또 8%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갖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판다든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놔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까 하나는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했잖아요. 예, 주공 5단지. 주공 5단지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어요. 시흥 대야역이죠. 네. 자, 일단은 항상 뭐든지 그래도 갖고 있으려고 한다면 시흥 거보다는 서울 걸 갖고 있는 게 낫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도 공감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평형도 여기는 20평대, 여기는 뭐 17평대 이렇게 인데 저는 일단은 이 시흥 거를 없애는 게 나은데 자 볼게요. 시흥시 대하역 이제 그 보통 이제 지금 서해선이라고 해죠. 이제 부천 소사 원시선 해가지고 지금 서해선이라 부르는데 이 그 교통망을 통해서 당연히 서울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흥은 시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하철역이 시흥 대하역하고 요 우성 아파트 경우는 가깝다고는 하지만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거보다 새 거고 단지도 크고 이런 단지하고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밀려요. 즉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을 사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법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집을 구매를 해서 서울로 출퇴근할 분들은 많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근무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래도 내 집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20평대 이상, 30평대 이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지 10평대는 매입 의사가 크게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서울도 그렇거든요. 서울도 10평대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강남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죠. 수요 공급 논리상 강남에 10평대 아파트라도 귀하니까. 하지만 서울에서도 약간 좀 변두리 빠진다. 소형평으로 너무 많이 구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굳이 그거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크게는 없어요. 물론 재건축된다 그러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네. 자, 그래서 이게 구매력 측면에서 사람들이 매입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얘를 버리되 딸한테 증여를 준다거나 딸한테 매도를 한다거나 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거는 딸한테 판다거나 딸한테 증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썩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물론 이제 너무 그 거래가 안 돼서 팔리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딸한테 준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조건 적극적으로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등촌 주공아파트는 우선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구 쪽에는요 일단 자족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마곡지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이 근처에서 거주를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근처에서 마곡지구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겠지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요. 오른쪽에 눈을 돌리는데 그래도 이 그 등촌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여기 근데 5단지라고 했는데 아파트들 사이에 학군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주하기 괜찮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거래가 더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요소 이 안에서도 이제 재건축을 시간 돼서 재건축을 조금 도모하려는 단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얘대로 괜찮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은 안 주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아까 얘기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를 과감히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간에 이거가 얼마에 팔리게 되면 뭐 지금 자금을 갖고 어디에 얼마짜리 아파트를 뭐 산다든지 이럴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선 대야동에 아, 있는 네. 아파트가 거래가 이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시점 지금부터 좀 서두르시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니면 전세를 끼고 뭐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항상 이 아파트는 자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갖고선 어떤 투자를 할 거냐, 또 직접 거주를 할 거냐, 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거냐, 또 지금 아까 뭐 수원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사 계획,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려면 우선은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이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주저 마시고 과감하게 던질 걸 던져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쇠물을 받기 위해서는 헛물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비가 오더라도 쇠 빗물을 받게 되는 거지.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썩는 법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취득세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기신 거니까 과감히 딸한테 주지 말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흥시 아파트는 매도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예산을 세우셔서 어디에 매수할지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시거나 또는 고민이 되신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네. 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강서구 화곡동에 네. 빌라 두 채가 있는데요. 네네. 임대가가 많이 내려가서 보증금 환불이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도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예. 임대 만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여쭙고자 네. 네,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에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 두 네. 채를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세금도 지금 이제 내려갔고 만약에 전세금이 나중에 또 오를 거라 그러면은 그냥 좀 놔둬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화곡동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매도를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네. 분한테는 악착같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악착같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강서구 화곡동만 이렇게 보면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가 강서구예요. 그죠? 이제 강서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화곡동 빌라촌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강서구 지역 주민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화곡동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근데 여기는 화곡 본동부터요. 1동, 2동, 3동, 8동까지 해가지고 9개 동이 있어요. 이 9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도 별로 없고요. 다 다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다세대들이 밀집돼 있는 가운데서 전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세금하고 집값이 비슷해서 뭐 소위 굉장히 좀 전세 사기 대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온 사례들이 화곡동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생각하면 집을 사려는 분들은 많이 없고 일단은 전세를 거주를 하고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집을 살지 말지. 근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화곡동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뭐 재개발을 해도 괜찮을 법하기는 해요. 근데 네. 화곡동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 빌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독 다학으로 허물고 빌라로 지은 그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언젠가는이라는 그 어떤 기간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노후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신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빌라도 어쨌든 간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매일 갖고 계시긴 하는데 지금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전세금이 더 낮아졌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전세 들어와 봐야 내 돈 더 들어가고 하니까 네. 네. 지금 난처해진 거예요. 그잖아요. 네. 네. 예. 맞아요. 근데 결국은 방법은 팔았을 때 그 어떤 방법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안 항상 A 플랜 있고 B 플랜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정말 B 플랜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판다는 생각에서만 접근을 할 경우에 저는 탈출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그죠?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 중개업소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동이 있고 뭐 8동이 있고 뭐 네. 1동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화곡동에 있는 전 그 중개사무소에 다 내놔서 네. 이제 그럼 자기 물건이 됐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어떤 그 매수하려는 분이 있다.
라고 하는데도 수수료를 받을 거고 파시는 네. 분한테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네. 어딜 가보면 저희한테 내놨으니까 뭐 굳이 딴 데 안 내셔도 이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아. 않아요. 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일단 두 채 다 파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네. 정말 1동에서 8동까지 중개업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런 노력을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이 몇 번지고요, 뭐 어쩌고 지금 세입자는 얼마인데 뭐 얼마 받을 수 있냐부터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가격이 어디는 좀 높게 하고 어디는 낮게 하고 이러면은 또 거래도 안 돼요. 문제 있나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을 네. 딱 정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팝니다.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중개업소에 또 전화해요. 또 전화하고 그러면 어떤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근데 어떤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도 전화해봐야지 저기도 전화해봐야지 네. 해가지고 어쨌든 네,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고 팔게끔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가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뭐 바카스 한 바퀴 음료수 한 박스 들고 네, 가가지고 네. 잘 좀 이 매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은 또 마음이 우러나서 더 노력을 네.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사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네.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고민은 네. 무조건 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악착같이 모든 곳에다가 다 네. 내놓고 적정한 네. 금액, 일률적인 금액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네. 요이 땅 해가지고 네. 이제 쫙 해가지고 중개업소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여기 전화해놓고 오른쪽에다 공간 나누고 내가 언제 전화했지 다 체크하고 네. 또 언제 전화했지 체크해가지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그거는 빨간 펜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정도 노력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팔려요. 아시겠죠? 네. 이제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뛰어다녀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두 채 모두 다 매도를 좀 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힘내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민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고민 만나볼게요. 62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용산 효창공원 앞역에 역세권 실투자금 2억 5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신축 빌라가 있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좋은 찬스 아닌가요? 대표님? 자, 볼게요. 이제 제가 세미나 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지역을 많은 분들이 공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가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용산이 있어요. 용산에 어떤 뭐 빌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재개발을 목적으로 사두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를 받기 위한 목적일 텐데 또 어떤 분은 다른 지역 또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 비교에 대해서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에 대한 비교를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1번, 이게 2번이다 라고 할 경우에 공감적인 부분을 이렇게 같이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용산이라고 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에서 거의 0순위 1순위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 용산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용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장점만 해도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영역은 용산 국제무지구, 또 용산 민족공원, 또 여러 가지 측면에 계속해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 또 인근 아파트 시세,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용산 투자를 정말 안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원래 용산 투자가요,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3억 이상,
정도 되는 곳이 용산인데 지금 얘기하는 문자 사연이 용산 그 중에서도 효창공원 앞역 근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효창동도 있고요. 그다음 용문동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간 이 두 군데 다가 개발적인 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산은요 전부 개발을 좀 도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하면 용산이 지금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뭐 어떤 나중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평가를 얼마를 받을 예정이고 조합 분양 금액이 얼마가 정도 될 거고 추가 분담금 얼마 낼 것 같은데 시세는 얼마가 될 것 같아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어느 기간 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떤 수학적인 계산 방식에 의한 부분으로 그게 짝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 투자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십니다. 그거를 사례를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들고 다른 데도 또 들어드려요. 그러면 투자라는 게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이란 투자라고 하더라도 용산 좋으니까 무조건 투자 이런 방식의 투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각적인 투자, 계산적인 투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괜찮죠. 지금 사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세미나 때 오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지역만 보고 하는 이제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투자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 다시 상담 요청 주시거나 세미나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도봉구 천동에 동아 청소 24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현재 매매가가 한 7억대로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네. 지금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그 성북구 기름동의 그 동부 센트럴빌 24평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네. 궁금하고요. 예. 동아 청소를 만약에 매도를 하는 게 좋다면 네. 계속 전세로 그 제가 지금 동부 센트럴빌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를 계속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예. 그 청량리나 도남동 쪽에 그 다른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곳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일단 그 부분 궁금하시고 만약에 정리하신다면 거주하시는 곳을 매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곳 청량리나 도남동 쪽을 매수할지 이 부분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동아 청솔 아파트예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지역을 좀 넓게 이렇게 보면요. 항상 제가 구를 얘기를 해요. 구. 뭐냐면 이게 구라는 부분의 영역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 하면은 무슨 동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일단은 강남이라는 어떤 부분만 생각을 하면은 좀 비싼 동네, 아파트 집값이 비싼 동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창동이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도봉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 보면 도봉구도 있고요, 또 노원구도 있고요, 뭐 강북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 지역하고는 가장 좀 먼 위치예요. 도봉구 바로 지나서는 의정부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봉구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집값이 이 비싼 동네가 아니기는 해요. 자, 근데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창동역이 이제 GTX가 이제
이제 착공이 이제 돼서 이제 개통이 돼서 이런 부분이 그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창동역 부근으로 해가지고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은 누구든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동만큼은 괜찮은 거는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GTX라는 노선에서 이슈가 있다고 손쳐서 가격이 그래도 유지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했어요. 가격 네.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2021년 말, 그러니까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요 기간 2022년 초에서 2020년 말 이 기간이 가장 피크였어요. 가장 가격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가격이 많이 오른 가운데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요 반대로 이 가격보다도 더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 고점 전에 가장 높았던 금액을 넘어서서 돼 있는 금액 구조로 돼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이 땡시에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 시기에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서울 시내 아파트 집값에 비해서 인기가 덜하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창동에 대한 GTX 노선에 대한 인기가 지역적으로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이 도봉구의 집값이라는 연상 하에 구매력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하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 이 아파트 97년도에 졌어요. 2000세대고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를 과감히 버리고 좀 아래쪽에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게 이쪽 미아동 쪽에 이렇게 보신 거예요. 미아동, 성북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셨는데 지금 기름뉴타운의 동부 센트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자, 아까 저게 뭐 창동에 있는 그 동아청솔 아파트 20평대가 7억인데 여기는 대략 한 8억 정도 될 거예요. 20평대를 기준으로. 네. 자, 어쨌든 금액 차이가 1억 정도 나더라도 전체적인 지역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중심부하고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이쪽이.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바꿔볼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찬성이에요, 저는. 일리 내려오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창동역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을 에워싸고 있는 도봉구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차라리 성북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 자, 근데 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살고는 있는데 차라리 요 아파트보다도 뭐 청량리라든지 도남동이라든지 조금 더 중심부와 가깝거나 교통 편의가 더 좋은 곳을 또 하는 건 어떠냐? 만약에 금액이 같은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우선 도남동 얘기하셨는데 이 도남동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 어떤 거를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금 이 기름뉴타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하고 비교한다면 여기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도남동 쪽은 알아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비교 상대로 지금 이걸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량이라든지 다른 쪽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정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입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쪽에 예전에는 이 기름뉴타운 아파트들이 강세였었어요. 학군도 좋고 뭐 뉴타운이니까 새 아파트 들어왔어요. 근데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라든지 센터피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주도권이 일로 확 뺏겼어요. 그래서 이 주도권과 어울려서 기름뉴타운 동부 센트레빌도 대단지고 또 2003년에 입주를 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괜찮은데 얘네들 가격이 비싼 데 대비해서 그마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거는 실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남동 갈 바에는 얘를 매입을 하신 게 더 낫다 이런 거고 얘를 매입하기 전에 또 한 번 그 경쟁적으로 비슷한 금액에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동북선이 한창 공사 중인데 동북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종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6호선도 지나가고 동북선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뭐 청량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이쪽하고의 접근성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그 동북선 같은 경우 개통 이후에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암동 같은 경우에 종암 SK뷰 아파트라든지 또 종암 2차 SK뷰 요 아파트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제 동북선 지하철역하고 멀지 않고 또 6호선 지하철역하고도 멀지 않은 더블 역세권 같은 개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동부센트를 갖고 있는 지하철 4호 노선에 클라시아나 센터피스가 좀 더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지하철역이 약간 멀다 하면은 지하철역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자 이거예요. 아까 청량리 말씀하셨지만 청량리 쪽으로 가면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을 막 부풀려서 이렇게 뭐 지금 뭐 7억에 팔고 8억 정도는 괜찮겠지만 10억 이상으로 막 이렇게 가격을 웃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돈 있으면 똑같은 7억짜리 하고 3억을 추가로 했으면 3억을 차라리 추가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곳 여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지역 또 예를 들어 아까 용산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쪽에 있는 빌라를 사두는 게 더 일석이조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선에서만 알아보고 비슷한 금액으로 저는 내려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네네. 네, 움직이셔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획대로 창동은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거주하시는 곳과 이제 청량리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액대는 좀 비슷한 선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다른 전략을 세울 가능성과 여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저희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실거주용으로 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서울은 너무 비싸서 인천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예. 그래서 미추홀구 주안동에 포스코 더 샵 아르떼 25평하고요. 네. 부평구 부평동에 이 편한 세상 부영역 센트럴파크 25평을 보고 있는데 둘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부평과 주안동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 저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집을 보고 계신데 자, 인천시에는요. 구가 10개가 있어요. 네. 자, 그중에서 보면 이렇게 부평구도 있고 미추홀구도 있고 또 남동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천이지만 서울하고 접근성이 그 좀 가까울수록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죠? 이제 서울 집값이 네. 비싸기 때문에 인천에서라도 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 지하철 노선 자체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뭐냐 하면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천까지 오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1호선이 있는 거고요. 또 7호선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1호선, 7호선 라인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 지하철 노선이고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다른 데보다는 낫다예요. 자, 인천시에는요.
인천 지하철 1호선 라인이 있고 2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지하철 1호라는 부근으로가 있고요. 또 인천 지하철 2호 라인이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보신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인천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고요. 아까 부평동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부평역에서 멀지 않은 쪽에 아까 얘기대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더 나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대체적으로 여기가 조금은 더 싸긴 하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 즉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7호선 라인이거나 1호선 라인을 연결하는 그쪽하고 가까운 쪽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아파트는 지향을 하고, 그죠? 네. 이 안에서도 아까 보신 아파트가 부평에 있는 아파트, 거기 안에서도 지금 동수역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이런 아파트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안에서도 또 좀 계획을 잘 세워둘 게 여기 부평역 그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또 있어요. 네. 뭐 입주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다 좋은데 얘가 조금 더 얘보다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 네. 여기 지금 그 인천 성모병원 있죠? 네. 이거를 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역세권, 학세권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집값을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병세권, 공원 공세권, 그리고 뷰세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병원 인근에 있는 곳이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새 아파트를 원할 거고 큰 병원 옆에 있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안에서도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 파크와 지금 아까 얘기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를 비교를 해서 층이 얘가 높고 얘가 층이 좀 낮은데 가격이 같아.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겨냥을 해보면 왜냐면 해봐야 아직은 20평대 5억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충분히 매입을 해도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네. 여기를 조금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역 분석해주시면서 어디가 나을지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지역들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요. 요즘은 이제 또 뭐 역세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나 이런 공원, 녹지도 가까이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다음에 좋은 결정 꼭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대표님. 그래요. 세미나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오셔서 정말 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뭐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 상담 사연에 대한 부분을 증문즉답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이 이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안고 있는 고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세금 같은 경우를 이제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증문즉답을 통해서 시원하게 이제 풀어드립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이제 대출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어떻게 할까? 작은 금액으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 고민 해결도 하고 또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잘 모색을 해본다면 지금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세미나에 많이 오셔서 머리 시원하게 피서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들 주저 마시고 한번 참석하셔서 부동산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여러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